네, 따뜻한 잔소리는 잔매거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1부에서 함께한 두 분과 함께 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대표 철수 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제가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갈등과 반목을 벗어버리고 하루만큼은 저 기쁘게 축하해 주십시오. 박수. 네, 축하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온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회사원, 근로자, 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출근은 어땠어요? 기분 좋았어요? 첫 출근요. 네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축하는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철수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네.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아이고, 같은데요. 아쉽네요. 예. 네, 사실 저도 지금부터 벌써 눈물이 고이는데요. 아무튼 오늘 마무리 잘하고 방송 잘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분명히 축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렇게 얼굴에 낯빛이 어둡네요. 예, 잿빛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농담이고 어찌됐건 따뜻한 잔소리 2부에서는요.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온 취업 고민 사연들 해결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페이스북에 취업학개론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양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인터넷에 올라온 첫 번째 고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자소서나 면접에 대한 유튜브 강의나 후기 및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직무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무 분석이란 것이 단순히 현대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현대자동차에 어떤 계열사가 나뉘어 있으며 내가 원하는 계열사를 찾고 그 계열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담당 업무와 그 업무가 무슨 일을 하는 위치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직무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 분석 어떻게 하는지 네. 모르겠다가 이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요. 예, 일단 직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뭐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한테 굉장히 낯설을 수 있는 용어인데요. 모르죠. 예. 사실 인사 관점에서 그 정의라면 굉장히 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 정의하는 단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나와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통 뭐 인사,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직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오히려 인사 안에서도 그죠? 뭐 인사 기획, 그렇죠. 인사 교육 이렇게 좀 네. 세부적인 직무로 나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내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업무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것과 직무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정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쨌든 세부적인 업무를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알게 되면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해야 될 말을 할 때 그죠? 뭔가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항상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지원자가 하고자 하는 일, 시킬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네. 잠재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고요. 뭐 사실 직무 분석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뭐 앞서도 뭐 전화 상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업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분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게 뭐 회사마다 좀 차이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기사에서 그냥 얘기하는 그런 직무 특성과 실제 또 세부적인 직무의 또 명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찾아보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또 학생들 입장에서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대안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대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손쉽게 우리가 직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첫 번째는 요즘에 사실 이제 대기업 웹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채용 메뉴가 대부분 있죠. 네. 거기에서도 대기업, 이제 기업들에서도 채용을 할 때 좀 더 채용 정보를 자세히 줌으로써 지원자들 불필요하게 또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부 또 부서별로 어떻게 이제 직무가 그 구분이 되고 네. 말씀드린 직무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좀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더 잘 돼 있는 곳은 아예 동영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하는 이제 직원분들, 대리 과장급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짤막하게 그 직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또 자포털 사이트 제가 뭐 특정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네. 자포털 사이트에도 가면은 취업 관련 채용 정보 관련된 부수적인 메뉴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보시면은 특정 직업이나 직무 종사자분들을 또 직접 가셔서 기자분이 인터뷰하셔서 상세하게 그 직업의 특징을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워크넷이나 뭐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공공 사이트에 또 가시면은 공공 학생들 사이트. 대부분 공공 사이트는 첫 페이지 몇 개만 보고 이제 많은데요. 네. 보고서나 뭐 직업 관련된 정보, 직업 DB 같은 메뉴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세부적인 또 직무의 특성이나
뭐 그런 통계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조금 굉장히 업종 성향에 따라서 세부 업무가 차이가 많은 그 직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내가 제약 영업하고 그죠? 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영업하는 거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직무 타이틀만 가지고 똑같다. 또 한 분한테 들은 얘기만 가지고 다른 쪽 업종도 같은 뭐 직무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무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이 대표님께서도 직무 분석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직무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은데요. 네.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용 그리고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밟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게 직무 기술서입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첩되는 얘가 하는 일이나 이렇게 중첩되고 뭐 이러면 어떤 사람한테만 일이 몰리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첩되지 않게끔 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나열해 놓은 기술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내가 그 직무를 행하게 될 때 어떤 기계를 만지게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가, 위임할 수 있는가, 업무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또 다른 하나?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 직무 명세서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잡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제 두 개를 좀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네. 이 직무 명세서는 쉽게 말하면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적 자원이 필요로 한가를 또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할 때 어떤 지식이나 뭐 능력이나 태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 인적 자본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같이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해 이것만 하기는 굉장히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이런 것만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또 정보 같은 걸 좀 알려드리면요. 네. 우선 기업에서 아까 이제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대표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CJ 채용 사이트예요. 여기에 가면은 직무에 대한 분석이 계열사별로 이제 들어가셔서 다 디테일하게 좀 보실 수가 있고 동영상이나 인터뷰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일과표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로 내용이나 어떤 프로세스는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일차적인 감잡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2차적인 거, 3차적인 건 개인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지금 관심이 있는 그 분야에 협회를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건설인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나 용어들 같은 걸 많이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어플 같은 거 이제 자기가 알짜배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네. 내가 마케팅 직무에 조금 지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마케팅 어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직무나 이런 거와 연관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시면서 그 필드에서 쓰는 용어, 그 업무 차이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논문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논문이요? 가장 따뜻한 거. 그러니까 10년 전 거 이런 거 읽으시면 아무 필요가 없고요. 뭐 2010년 이후들 거 네. 보시면 이 직무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같은 거 면접 대비까지도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뭐 충분히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요령껏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취업에 성공한 철수 씨는 어떤 식으로 직무 분석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근로자 철수입니다. 사실 뭐 직무 분석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신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취준생 입장에서 혼자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부분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직자랑 이렇게 얘기하고 현직자를 통해서 아는 방법인데 그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직무 분석에서 되게 큰 힘을 쏟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얍삽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영업 마케팅 직무의 어떤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랑 조금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네. 약간 좀 썰을 푼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썰을 풀었는데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면접을 보기 전에는 좀 스터디나 좀 더 공부를 해서 그 기업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직무나 이런 걸 좀 공부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직무 하나에 너무 정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지원자들이 그렇게 뭐 정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주 긍정표 조언 잘 무한 긍정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중소기업 입사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서 좋긴 한데 연봉이랑 거리가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거리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연봉은 이것저것 다 합치면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업 자체는 튼튼한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연봉이 좀 걸리네요. 합격을 해도 왜 이리 아쉬움이 남는지 제 마음을 좀 달래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결국에 합격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맞아요. 고민들이 이렇게 예. 생겨나는데 서진 씨는 개인적으로 이 고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은 너무 좋은데 네. 보수가 적어요. 저는요, 어떻게-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보수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일이 너무 좋았으니까 일단 신입일 경우에는 글쎄요, 보수보다는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좀 비중을 많이 두지 거기에 않을까. 가치를 두시는 예, 거구나. 태진 씨는요? 저는 스튜디오는 적어도 되고요. 야외는 많아야 돼요.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네. 저 나름대로 뭐 기준이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또 어떨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네. 이 대표님께서요. 네. 네. 저 이런 고민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요즘 뭐 88만 원 세대라서 이런 게 나쁘다고 혹은 너무 뭐 손익분기를 따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에게 좀 이런 질문을 근본적인 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당신에게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이거부터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의 속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자아성취의 부분도 있고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있고 생계 유지나 어떤 수입원으로서도 있고요. 사회에 내가 무언가를 공헌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의미 가운데서 나는 나에게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한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좀 많이 두고 있는가가 우선 정립이 돼야지 내 스스로가. 그렇죠. 네, 이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는 300 더 받는데, 내 친구는 뭐 휴일을 이렇게 뭐 붙여서 쓸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그때마다 흔들리실 거고요. 그때마다 내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부터 좀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구랑 비교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고. 네. 예. 우리 신혜사님께서는 또 이분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굉장히 좀 난이도가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좀 있는 그 고민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연봉 중소기업인데 연봉이 3천 다 합치면 좀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요즘에 뭐 대졸 신입 연봉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 연봉이 한 3천 중반 정도 됩니다. 평균 평균적으로? 연봉이요. 예. 대부분의 대기업들 평균했을 네. 때. 근데 대기업 중에서 잘 주는 곳은 또 4천에서 5천 가까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평균 연봉은 사실 거의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 중소기업 평균 연봉 자체가 사실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천 거의 중반, 제가 볼 때 초반 아직도 초반 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3천 정도 줄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회사 사업이 경쟁력이 있거나 뭐 영업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인데 뭐 대기업인데 제가 3천 초반인데 연봉이 지금 공이 돼 이러면 차라리 좀 그게 이제 맞는데 중소기업에 갔는데도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3천 정도라면 그 중소기업 비교했을 때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건 이제 대기업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근무지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편도겠죠? 여기 편도겠죠. 예, 쓰신 건 같아요. 편도겠죠. 예. 그럼 왕복 3시간인데 아유, 꽤 기네요. 의외로 제가 이제 사회인들 상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통근 시간 거리가 굉장히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 직업 만족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취업 전에는 내가 뭐 어쨌든 뭐 9시 출근 뭐 늦어도 한 6시, 7시 퇴근 이렇게 생각하고 뭐 1시간 반 정도면 그래도 뭐 집에 한 8시 반 9시면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이제 야근을 대부분의 또 일반 회사들은 뭐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이 9시에 끝나는데 그냥 1시간 반 그죠? 그러면 10시 반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택시 이제 대중교통 끊길 때는 거의 택시비 뭐 2, 3만 원씩 내고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회사를 뭐 처음에 1, 2년 다닐 때 괜찮죠.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 또 회사 업무에 대한 또 그 스트레스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통근 시간 거리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중소기업에서 이제 신입사원들 뽑을 때 중요하게 본 요소 통계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리. 회사 뽑는 회사에서도 그 중요하게 본다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지원자가 아주 괜찮습니다. 뭐 1시간 반, 2시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막상 뽑아놓고 이제 일을 시켜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더라. 우리가 진짜 보아하니. 가깝다. 이제 그렇게 상당 그 출퇴근 시간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1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렇다고 뭐 가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가 최악의 경우 우리가 항상 그죠 베스트보다 워스트를 생각해야지 그럼요. 대비가 됩니다. 베스트 생각하고 뭐 고민해봤자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내가 최악의 경우에 1시간 정도 이내 거리를 2주까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또 사옥이나 그죠? 그런 좀 그 관사 같은 거 제공이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서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시면은 제가 볼 때 좋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연봉으로만 볼 때는 중소기업 자체가 본인이 평소에 희망하는 기업 그런 레벨이라고 할 때는 이 연봉에 지금 뭐 갈까 말까 고민할 연봉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꽤 괜찮을 수 있는 연봉이다. 예,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통근 시간이 좀 문제가 네.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막 다시 근로자가 된 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게 어떤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막 다시 근로자가 된 철수입니다. 사실 분명히 답답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뭐 이분 친구들의 연봉에 비해서 뭐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세상은 불공평한 겁니다. 저는 이분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저는 이분이 이런 분함과 분노를 가지고 계속 커리어를 쌓아서 더 좋은 데로 이직하리라는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또 벼들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뭐 별로 답답해 하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좀 자기 일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연봉이 높은 데보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긍정 역시. 자, 오늘 뭐 방송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네.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우리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우리 철수 씨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네. 조언이 아닌 선배의 위치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이제 막 선배가 된 철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 금방 잘리고 다시 컴백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취업하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역시 그래요, 재치 넘친 알겠습니다. 철수 씨 마지막 인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세 분과는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잔매거진 풍성하게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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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의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 쭉.